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면을 생성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완전한 평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평면일 때만 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찍어보면은 엔티티 창에 베이스라고 나오죠. 평면. 자, 이게 스페이스 형태죠. 곡면 형태일 때는, 곡선 형태일 때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면을 생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 면을 생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각각 삼각형, 평평한 삼각형으로 쪼개서 만들어야지만 면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자, 약간 이거를 들어 올려서 이 부분을 블루축 방향으로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평평한 형태가 아니죠. 그죠? 굴곡이 전 비틀어진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X축 값이 있죠. 그리고 Y축 값이 있습니다. X축으로 값이 있죠. 하지만 Z축으로도 높이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X, Y, Z축 모든 축이 다 값이 있으면 이거는 평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 평면이라 하려면은 X, Y, Z 또는 임의의 축 중에서 최소한 한 개 정도는 값이 제로여야지만 그게 평면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면을 생성할 때 평평한 삼각형으로 쪼개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삼각형은 직선으로 연결된 삼각형은 무조건 평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메이크 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생성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삼각형으로 쪼개주는 방법. 어떻게 쪼개든 상관없습니다. 쪼개면은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게 단순한 형태, 지금처럼 그냥 선 하나 그어서 면이 만들어질 정도면 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 아주 복잡한 곡면, 곡선 이런 데도 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면을 생성한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그걸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더군다나 세그먼트가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거를 일일이 다 그린다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걸 오늘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콘을 제가 미리 꺼내놨는데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커비 로프트라고는 이제 룹인데, 자, 이 커비 로프트의 본래 목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면에 면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고요. 원래 커비 로프트는 로프트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커비 로프트를 먼저 루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커비 로프트 설치는 우리 스케치 유케이션사의 익스텐션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서치를 눌러가지고, 자, 커비 로프트 지금 스펠링 잘 보이죠? 이렇게 입력하고 하면은, 자, 커비 로프트 1.8a가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인스톨.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커비 로프트라는 루비는, 자, 프레도 6 컬렉션에서 나온 루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루비를 설치하다 보면은, 프레도 6 컬렉션에서 나온 루비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유용한 루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레도 6 컬렉션에 있는 루비는 상용 루비도 있고,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루비도 있고, 다양한 루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루비를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일단 프레도 6 컬렉션에서 나온 루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설치가 되어야 프레도 6 컬렉션에 나온 루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걸 먼저 설치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설치해야 될 라이브러리는 리프레도 6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거는 9.0a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마 스케치 유케이션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케치업 버전과 맞는 거를 찾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바로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인스톨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치를 생략하겠습니다.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커비 로프트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도 설치를 하십시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되고 나면은 지금처럼 스케치업 화면에 커비로프트라는 툴바가 생겼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툴바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치는 했는데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툴바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오른쪽 여백 또는 아래쪽 왼쪽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루비가 이렇게 뜨죠. 또는 그 툴이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서 방금 설치했던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이콘이 안 보입니다. 항상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커비로프트는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면을 제가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라인을 지우니까 면을 구성할 그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까지 같이 지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일전에 보여드렸던 메이크 페이스 이 루비를 사용해서 클릭을 하면은 면이 생성이 안 됩니다. 자, 메이크 페이스는 편리한 루비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완전 평면한 상태일 때만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커비로프트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요 부분요 다시 옮겨 놓고 자, 커비로프트에 보면은 이렇게 툴바가 3개가 있죠. 툴바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면은 로프트 바이스 플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로프트 얼롱 패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스킨 컨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3개가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른데, 일단 로프트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스케치업 기본 툴에는 로프트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처럼 루비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스케치업 말고 다른 툴들, 다른 3D 툴들 보면요, 예를 들면은 퓨전 360, 인벤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툴들에는 기본적으로 로프트 기능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무료로 제공되는 프리캐드라는 것도 로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로프트라는 거는 이제 요 그림에서 의미하다시피 2개의 면 또는 2개 이상의 면입니다. 2개, 3개 또는 여러 개의 면을 하나로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서 입체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로프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 2개 이상의 면을 수직 수평으로 연결해서 입체 형태로 만들어준다. 자, 그 입체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로프트에 대해서, 커비 로프트에 대해서 제가 각 툴마다 다 설명을 하려면은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심도 있게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면이 아닌 곳에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은 세 번째 있는 스킨 컨토스라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글자 의미로만 보자면요, 이게 골격에 껍질을 입힌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스킨이란 게 껍질, 표면, 이런 껍데기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컨투어스라는 뜻은 또 골격, 프레임, 뼈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뼈대, 지금 요 보면은 사각형 프레임이 뼈대만 있는 거죠, 그죠? 살은 없고 면은 없고 뼈만 있습니다. 여기에 껍질을 씌운다, 즉 면을 생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스킨 컨투어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면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선택 또는 엔터 표시로 바뀌어 있죠. 자, 여기서 그냥 빈 곳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서 엔터 돼 있죠. 요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 데서나 클릭 됐죠. 그리고 이 툴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엑시트 툴 버튼 클릭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요 루비는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나면은 그 부분을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룹 상태로 놔두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클릭하시고 그룹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시켜서 해제. 자, 해제를 시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점선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제가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점선이 보이죠? 이 부분, 보이지 않는 이 히든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즉, 사각형에서
이게 평평하지 않은 사각형을 중간에 자기가 임의대로 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쪼갰단 말입니다. 이렇게 쪼개면서 면을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라인을 안 그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단순할 때는 뭐 단순한 모양에서는 우리가 그냥 라인을 그으면 되겠죠. 그으면 되지만 이게 아주 복잡하고 뭐 여러 형태의 모양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상태일 때는 일일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쪼개서 만들기 어렵죠. 그때는 전체 프레임 선택하시고 엣지 부분만 선택하시고요. 스킨 컨토스를 실행해 주시면은 한 방에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원래 스킨 컨토스라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뼈대만 만들고 뭐 텐트를 만든다든지 여기 이제 툴에 나오는 그림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곡선에다가 곡면에 면을 생성하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뷰를 히든 지오메트리 끄고 보면요. 자, 요 부분 선택해서 여기를 봤을 때 스페이스 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 각각의 면은 페이스죠. 페이스가 모여서 삐뚤어진 곡면 형태가 곡선 형태가 되면서 얘는 다 선택을 하고 보면요. 스페이스 곡면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간단하죠. 예, 스킨 컨토스는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모양, 좀 약간 복잡한 모양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삼각형을 제가 그려가지고, 예, 자, 삼각형 형태입니다. 얘를 면을 지우고, 자, 물론 이 형태도 평면이죠. 이 형태도 스킨 컨토스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별 상관이 없죠. 어차피 활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자, 얘도 보면은 얘는 그냥 평평하기 때문에 그냥 베이스라고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지우고요. 자, 이 선을 지워서 얘를 곡선으로, 아크를 입혀서 곡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예, Z축 방향으로 높이 값을 주면은, 자, 얘는 이런 형태로 곡선이 되죠. 그죠? 곡면. 여기에 만약 면을 입힌다면 얘는 곡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 페이스도 안 되고, 그죠? 곡면이니까. 그리고 라인을 한 번 더 그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죠. 자, 이 형태에서 우리가 면을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각의 라인 엣지, 라인 끝부분 꼭지점마다 그걸 찾아서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찾아서 연결. 자,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아까 호가 지금 9개로 바뀌었죠. 3개를 잘랐으니까. 원래 12개의 그 세거먼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50개, 60개 짜리다 이러면은 그거 다 긋고 있는 것도 시간 낭비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뼈대만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스킨 컨토스를 하게 되면은 한 방에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클릭. 그리고 빠져나가고 그룹 해제 하시고. 자, 얘도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많은 삼각형으로 쪼갰죠. 각각의 라인의 그 꼭지점을 연결해서 평평한 형태로 해서 삼각형으로 일일이 다 쪼개줍니다. 자, 삼각형을 저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바로 그렸는데 그렇게 해도 평면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쪼갠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곡면이 형성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쪼개줍니다. 쪼개어서 각각은 베이스가 되고, 그죠? 각각의 삼각형은 베이스가 되고, 그 전체는 스페이스가 되겠죠. 다시 숨김을 하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보면은 얘는 스페이스입니다. 곡면. 자, 면 생성하는 거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나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 때 그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면요. 물론 이대로 해도 별 상관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목적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어떤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돌리다 보니까 좀 거슬린단 말이죠, 눈에.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좀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면을 다시 지우고요. 전체 선택하고 스킨 컨트롤 적용하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옵션을 이제 손을 대도 됩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바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뜨죠. 여기 보이는 부분이랑 여기 보이는 부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샘플링이 있고 인터폴이 있는데, 자, 샘플링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클릭하시고 선택이 된 상태로 보시면요, 자, 삼각형이 또는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죠. 그죠? 요걸 조절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더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터폴도 하면은 이건 아마 세로 방향으로 쪼개질 거예요. 지금은 단순한 모양이니까 잘 안 되는데, 자, 보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하시고, 이제 다 됐죠? 그러면 클릭을 하고, 얘를 아까처럼 나가서 만드는데, 보면요. 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죠, 그죠? 단면을 많이 그거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데 보면 생긴단 말이죠. 좀 거슬리죠.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 전체 클릭을 하시고, 이거 뭐 그룹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스케치업 기능 중에 보시면요. 소프트 엣지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예,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 엣지라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도 여기 보면은 소프트라고 나오죠. 자, 이런 걸 활용해도 되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전체 모델링에 영향을 줄 경우는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폴트 트레이 부분에 소프트 엣지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디폴트 트레이에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윈도우 메뉴를 보면요, 윈도우 메뉴에 제일 위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메뉴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하위 메뉴가 열리는데, 여기에 앞부분 체크되어 있는 거, 이 체크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체크를 끄게 되면 여기 있는 것도 없어지겠죠. 자, 여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우리는 씬이라든지 뭐 레이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모델링 하는 데는 크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꺼놨는데, 아웃라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을 많이 다루다 보면 아웃라이너가 필요한데, 일단 우리 모델링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꺼놨고요. 자, 소프트 엣지는 이제 켜두시는 게 좋겠죠. 이걸 켜게 되면은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보면요. 자, 스무스 노멀이 있고, 소프트는 콜플라너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요 부분 면에 보면은, 자, 히든을 다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들, 전체 사각형들. 이 부분 평면일 때, 그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전부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고요. 자, 다시 요걸 숨기고, 요 슬라이더 있죠. 슬라이더 바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자, 보입니까? 이게 쭉, 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왼쪽 끝까지 오면은 이게 완전히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죠? 자, 다시 히든은 제가 꺼놓고요. 자,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슬라이더 오른쪽 끝까지 가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소프트 콜플라나 이걸 또 적용해 주는 게 좋겠네요. 자,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있죠. 우리가 그 스킨 컨투어서 요 부분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요 부분의 활용은 또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하나 그리고 얘를, 자, 이게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곡선으로 해서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방에 할까요? 중심점 찾아서 연결해서 이 부분을 아크 툴로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됐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곡면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찍어 보시면 여기는 평면이죠. 페이스. 그리고 양쪽은 자, 스페이스 곡면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도 곡면. 자, 만약에 가운데 이 부분, 페이스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삭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단순히 라인만, 그죠? 그어줘도 다시 생성된다 그랬죠.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스페이스 곡면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면이 없을 때 이렇게 라인만 끊는다고 해서 다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세그먼트 4개짜리죠. 이 전체를 엣지 부분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뼈대를 다 선택을 하시고, 요거 아까 잘랐더니 계속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뼈대 부분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다 선택하고 스킨 컨트롤을 클릭을 하면은 만들어주죠. 한 방에 자동으로. 클릭. 그리고 나가기. 자,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이거는 그룹 해제해 주시고. 간단하죠. 사용 방법. 자, 사실 이제 스킨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면의 면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면은 곡면에 임의로 다시 면을 생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3D 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뼈대만 라인만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델링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항상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사각형 또는 원, 홀을 그리든지 이렇게 항상 면을 자동으로 면이 생성되는 형태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다시 이런 데다가 다시 면을 생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기본 툴만으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루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루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루비라는 게 100% 완벽하게 사실 100% 완벽한 루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형태의 범위까지는 잘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난 더 복잡한 형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루비 자체가 설계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루비를 적용하고 나면은 면이 깨어져서 소실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죠. 모델링 하는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닌데 작업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면을 안 만들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루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루비를 적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면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전에 설명드렸죠.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솔리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이걸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크게 보이니까 뭐 그렇지만요. 만약에 안 보이는 작은 부분이 어디에 면이 깨진 게 있다면은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작업하면서 루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럴 때 검사를 해보니까 스페이스 보드라고 나온단 말이죠. 면이 깨졌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면을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자,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모델링에서는 사실 면을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내부에 만약에 이 면을 제가 다시 만들고요. 자, 면을 다시 만드는데 이 내부에 뭘 작업을 해야 된다. 내부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게 지금 모델이 한 개만 있죠. 그죠? 한 개가 있으니까 뭐 이걸 뒤집어서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모델이 여러 개 겹쳐 있고 막 이래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안에 어떤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경우가 있겠죠.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면을 지웠단 말이죠. 지우고 안에 어떤 작업을 하고 안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고 다시 면을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도 이게 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럴 경우에도 이거는 면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면을 지우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그죠? 이걸 면을 지우고 작업을 하고 다시 면을 그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면을 지우는 것 대신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하이드, 그죠? 감추는 게 있죠. 히든을 시키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하이드 시켜주면은 이게 면이 지워진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단지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없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언하이드 시키면 되죠. 자,
에디트 메뉴에서 unhide, last 또는 all 하면은 다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게 되면은 내부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야지 이걸 면을 지워서 어떤 작업을 하고 다시 면을 그리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히든 저는 뭐 단축키가 있으니까 자, 지우지 말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단축키로 지정했다는 것은 자주 쓰인다는 말이죠. 다시 살리고. 저 같은 경우는 D, 컨트롤 D를 단축키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D, 됐죠?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이걸 면을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루비라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루비가 100% 소화를 못해서 면이 뒤틀리거나 깨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로프트 바이스 플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로프트 롱패서, 이 부분도 제가 잠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원리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로프트 바이스 플라인 그리고 로프트 롱패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일단 이걸 지우고, 자, 뭐 로프트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프트 자체가 2개 이상의 면을 수직 또는 수평 또는 뭐 여러가지 방향으로 연결해서 입체 형태로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입체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 여기서 스플라인은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형태의 곡선으로 연결해서 입체로 만들어준다.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자,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거를 원을 제가 중심점에서 중심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나중에 제가 루비 중에 중심점 찾는 루비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중심점 찾기가 원도 그렇고 사각형도 그렇고 호도 그렇고 중심점 찾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뭐 사실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사족인데, 자, 여기서 이 중심 부분이 중심점, 이 부분을 이런 기본 형태일 때는 잘 찾아줍니다. 이렇게 가면은 딱 지가 맞춰서 찾아주거든요. 이렇게 잘 찾아줍니다. 만약 이 중심에서 제가 다시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떴을 때 가보면 딱 이렇게 찾아줍니다. 센터 포인트 찾아줍니다. 이러면 원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딱 그리기 쉬운데, 그게 아닌 형태일 경우에는 이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도 써보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루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모델링 하다 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사각형 중심점 찾았죠. 여기에다가 제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을 Z축 방향으로 좀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예, 하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수평으로 위로 딱 올라갔죠. 자, 요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하고 처음에 있는 이 부분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 클릭하면은, 자, 보입니까? 요런 형태. 자, 밑에는 사각형이고 위에는 원이죠. 자, 요거는 뭐 면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리버즈 해주면 되겠죠. 자, 요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죠? 사각형에서 원이 되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곡선이죠. 곡선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밑에는 이제 사각형, 위에는 원인데 꼭 그런 게 아니고 뭐 별표도 상관없겠고 삼각형도 상관없겠죠. 어떤 형태의 그 평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자, 옆에 있는 패스, 로프트 패스라고 되어 있죠. 이 패스는 지금은 사각형에서 원까지 그죠? 자연스러운 곡선 스플라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가 연결해 주지만은 자, 이 형태에서 만약에 제가 로프트 어롱 패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패스가 있죠. 우리 이거 패스라는 거 이거 뭐 팔로우미 할 때 패스 경로 설정하는 거 한번 배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론 이것도 직선 형태로 때도 상관이 없고요. 직선도 상관없고. 자, 직선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요렇게 직선 형태로. 아까 스플라인 그죠?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과는 약간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까는 곡선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이제는 호로 아크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약간 이 정도 형태로 이 정도 해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이 형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요. 뭐 옆으로 약간 삐뚤어졌는데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좀 다르죠.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연결했을 때는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자연스럽게 균일한 방법으로 균등한 방법으로 똑같이 연결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어줬던 이 곡선이죠.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휘어진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면은 뭐 어차피 뒤집어진 거 다시 어디 갔죠? 리버저 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려줬던 패스 형태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요게 이제 로프트롱 패스를 따라서 그려준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자, 제가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아까는 두 개였는데 세 개죠. 자, 요거를 다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재미있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출발해서 가운데 큰 원을 거쳐서 작은 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뭐 볼링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로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되는 도형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입체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로프트롱 패스는 내가 선을 그려서 그 선을 따라가면서 그려준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우리 요거 스킨 컨투어서 요걸 좀 더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스킨 컨투어서 자, 이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텐트 뼈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론 뭐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비슷한 형태를 그렸는데 잘 보시면요, 여기다 곡선 처리가 되어 있죠. 이 뼈대를 곡선 처리한 이유가 우리가 텐트를 치면은 이게 직선으로 그죠? 직선으로 이렇게 버티는 건 아니죠. 천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질 겁니다. 아래쪽으로 처지고 옆부분도 이렇게 천무게 때문에 이렇게 텐트의 천무게 때문에 처지는 현상이 생기죠. 물론 그 처지는 것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처졌다는 것만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봤고요. 자, 여기에 이제 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아래쪽 부분처럼 이렇게 평면인 것만 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거는 면을 생성하기 쉽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렇게 옆에 이 부분처럼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곡면 형태는 면을 생성하기 어렵죠. 물론 할 수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삼각형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삼각형 연결하는 것도 보면 이 부분이 곡선이니까 이 부분도 곡선이죠. 곡선과 곡선이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삼각형 쪼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아크를 이거와 똑같이 그려주고 그 사이사이를 또 삼각형 다 쪼개서 연결해주고 이 엄청난 노가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를 선택하고 스킨 컨투어스를 적용하게 되면요, 한 방에 간단하죠. 굉장히 편합니다. 한 방에. 자, 그리고 나가고요. 자, 이 부분 그룹 해제하시고, 자, 여기에 면 뒤집어진 거는 다시 면을 그죠? 리버저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리버저 베이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람이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쪼개가지고 삼각형 다 연결해주고,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곡선을 중간중간을 다 삼각형으로 쪼갠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작업입니까? 이걸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우리가 면을 생성하는데 이렇게 참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목적이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거죠.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무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링에 어떠한 결함도 없이 완벽한 형태의 솔리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솔리드 모델링. 자, 솔리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건축 도면을 그린다, 목공 도면을 그린다, 또는 요즘 웹툰 많이 하시죠. 웹툰의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건축 도면을 그려도 그거는 나중에 목수가 그 도면을 보고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거지. 그죠? 이 도면이 자동적으로 뭐 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던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목공 도면이든 건축 도면이든 또는 웹툰 배경이든 그걸 결국 보는 거는 사람이 보고 작업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뭐 웹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이 부분에 약간 아주 작게 0.1mm 정도 면이 깨졌다 한들 그게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은 우리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0.01mm라도 깨져 있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활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거를 읽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될 경우는 엄연히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도 세세한 부분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 37분 됐는데, 일단 면을 생성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메이크 페이스보다 스킨 컨투어스를 더 자주 씁니다. 스킨 컨투어스는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도 자연스럽게 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커비 로프트에 있는 여러가지 세 가지의 툴 중에 보면은 각각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옵션들 말씀드렸죠. 그죠? 옵션을 들어가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모델이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뭐 아까처럼 그냥 그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온다 그랬죠. 이 부분들 사실을 보면은 이 쪼개는 면을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곡선 처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것이냐, 베지어 커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 처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 그리고 쪼개는 면을 많이 줘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느냐,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커비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